우와, 짱 예쁘잖아. 너무 예쁜 에코백이랑 이런 서류 봉투가 들어있는데 아마 여기에는 도안이 있을 것 같아요. 어머! 이렇게 지류 도안이 하나 오고요. 엽서랑 편지! 그리고 패브릭 라벨도 하나 들어있네요. 연필도 하나 받았습니다. 연필 너무 오랜만이다. 제가 이번에 뜰 도안은 아울라마 스튜디오의 보이프렌드 스웨터입니다. 이렇게 생긴 스웨터예요. 컬러는 원작대로 다크민트 선택했고요. 낙양모사 아이물 패키지예요. 무채색 좋아하는 저한테도 막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진짜 말 그대로 다크한 민트 컬러예요. 이 도안이 바텀업이라 뒷판 고무단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너무 예뻐! 이렇게 배색이랑 무늬를 한꺼번에 넣고 있습니다. 되게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막상 떠보면 다 엄청 간단한 무늬예요. 진짜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실은 안 끊고 계속 끌어올려가면서 뜨고 있어요. 나중에 실 정리하기 귀찮으니까. 제가 지금 뜨고 있는 보이프렌드 스웨터는 패키지로만 판매되는데요. 뜨개 초창기에는 패키지 구매하는 게 왠지 좀 부담스러웠는데 요새는 패키지가 참 좋더라고요. 일단 소유량이 확실하니까 실이랑 눈치 싸움 안 해도 되고 그리고 확실히 원작 실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디자인 의도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실이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패키지 덕분에 다양한 실을 강제로 사용해보면서 확실히 실에 대한 경험치가 쌓였어요. 이번에 사용하고 있는 아이물 4도 패키지가 아니었으면 써볼 생각을 못한 실인데 직접 사용해보니까 통통하고 부드럽고 뜨는 맛도 좋아서 개인적으로는 누가 써도 호불호 없이 무난하게 좋아할 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캐스톤 1일차 겨드랑이 줄임청까지 뿌셨습니다. 엄청나! 이렇게까지 많이 뜰 생각은 없었는데 오랜만에 캐스톤 하니까 뜨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늘도 굵고 무늬 자체도 너무 재밌어서 막 정신없이 뜨다 보니까 벌써 이만큼이나 떠버렸다.
아무튼 그래서 내일은 여기 이제 겨드랑이 줄임하면서 뒷판을 마무리 지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1일차는 여기서 마감합니다. 안녕. 와, 나 너 스프 처음 써봐. 예쁘다. 햇빛 받으니까 더 예쁘다. 응. 짜잔. 귀엽다. 짜라란. 저 뒷판 다 떴습니다. 스팀 주고 나니까 팻물이 엄청 가지런해졌어요. 따로 변형한 건 없고요. 도안 그대로 떴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실 끌어올린 부분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여유분 넉넉히 주고 계속 이어가면서 뜨면 돼요. 뒷판을 완성했으면 바로 앞판 코를 잡아야겠죠? 저는 바터머 캐스트온 할 때 한미란 선생님의 란스 이지 튜블러 캐스트온을 사용하는데요. 이 방법이 저한테는 제일 간편해서 정착했습니다. 근데 가끔 코 잡기 되게 애매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 코 고무단인데 겉뜨기 하나로 시작해서 겉뜨기 2개로 끝난다거나 두 코 고무단인데 양끝이 겉뜨기 3개라거나 하면 도대체 어떻게 코를 잡아야 될지 난감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한미란 선생님 채널에 이런 애매한 케이스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은 고민 하셨던 분들은 꼭 영상 찾아보세요. 완전 추천합니다. 이번에 저도 새로 올려주신 영상 보고 코 잡은 건데 아주 통통하니 예쁘게 나와서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할아버지가 떡갈비를 한 100개 되는 거야. 떡갈비를 100개.
짜란! 앞판 다 떴습니다. 쭉 이렇게 뜨다가 여기 레글런 줄임하는 데까지는 뒷판이랑 같은데 여기 넥 부분이 달라요. 앞판이라서 이렇게 동그랗게 굴곡이 들어갑니다. 얘는 뒷판이고 얘는 앞판인데요. 앞뒤판 옆선을 이어서 합체해보겠습니다. 원래 같으면 모든 조각을 다 떠놓고 한꺼번에 연결을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바느질을 미리미리 해둘까 싶어서 중간에 몸판을 합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변형 없이 도안 그대로 떴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변형한 거 하나 있어요. 별건 아니고 뭐냐면 지금 옆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몸판의 양 끝코 있잖아요. 그거를 전부 겉뜨기로 통일했습니다. 양 끝을 어떻게 떠나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저는 겉뜨기로 통일했을 때가 바느질하기 제일 편하더라고요. 어차피 시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취향에 맞게 편한 대로 뜨면 됩니다. 바느질 어느 정도 했으니까 한번 당겨볼까요? 바텀업은 입맛이죠? 편물이 좀 복잡해 보여도 오히려 규칙적으로 배색이 나오니까 앞뒤판 단수 맞춰서 바느질하기에는 훨씬 편했어요. 아주 굿입니다. 연결 완! 아주 감쪽 같죠?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소매 다 떴습니다. 뜨고 보니까 여기 고무단 문작대로 하길 잘한 것 같아요. 무늬 없이 그냥 이 바탕실로 했으면
좀 심심하고 밸런스가 안 맞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매인데 엄청 커요. 진짜 웬만한 몸판만한 듯?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스킬을 좀 써볼게요. 얍! 이렇게 옆선을 이었습니다. 근데 소매는 두 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또 복제를 해보겠습니다. 얍! 자, 그럼 이제 몸판, 소매 1, 소매 2 여기 레글런 무늬 잘 맞춰서 합체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소매 한쪽을 연결을 했는데요. 다 하고 나서 도안을 확인해보니까 아예 연결 순서를 그냥 제 맘대로 했더라고요. 근데 뭐 연결만 잘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바느질을 하다 보면 이 겨드랑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꼬리실들이 되게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실 정리할 때 보면 이쪽에 실이 많이 뭉쳐서 좀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얘가 몸판이고요. 얘가 소매인데 도안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연결을 하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실꼬리가 많이 생기니까 저는 이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이 겨드랑이 코막은 부분 메리아스로 연결해주고 그대로 뒷판으로 넘어가서 아래에서 위로 끝까지 바느질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실 끊는 게 없으니까 실꼬리가 최소화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한쪽 위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삥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쪽 소매 연결하고 드디어 입어봅니다. 와, 어때요? 너무 예쁘죠? 소매 기장도 딱 마음에 들어요. 이제 진짜 완성이 코앞입니다. 여기 넥밴드만 마무리하면 진짜 끝이에요. 가보자고! 여기 보여줘봐. 짜잔. 오야 진짜 꽃다발 같아. 그게 원래 어떤 건지도 보여줘봐. 원래 이런 건데 슉. 와우. 결혼해줄래?